올해 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부터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었죠.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자평한 신탁사들이 오히려 미숙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통 조합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신탁사에 맡기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과 함께 조합 집행부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또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탁 방식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던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이나 아니면 조합 집행부와의 비리를 예방해서 더 원활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사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최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붐이 불고 있는 지역들 거의 대부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의도 재건축에서는 한양 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당초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던 곳입니다. 올 초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으로 기존 588가구를 최고 층수 54층의 1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발표도 나와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KB부동산 신탁이 이 정비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공사 선정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 부지를 포함해서 정비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의도 한양의 시공사 선정 절차는 무산됐습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5일에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소유자들은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단지는 한국자산신탁이 사업 시행을 맡고 있었는데요. 여의도 한양처럼 노원구 단지 중에서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던 단지였습니다. 시공계약 해지라는 상황까지 간 건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소유주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인데요. 별안간 계약 해지를 당하게 생긴 시공사 GS건설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라서 상황은 더 꼬일 것으로도 보입니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코람코 자산신탁이 목동 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이 재건축 사업 예비신탁사 MOU 체결을 하면서 발표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해당 MOU에서 다수 소유자들의 동의가 배제됐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탁 방식을 택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소유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안정장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신탁사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서 해당 업무를 가장 최선에 두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위반이 있다면 소유주들이 시공사와의 어떤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 정도에 따라서 손해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탁사가 그 정비 사업의 국면에서 사실은 어떤 게 이제 의무 위반인지 예컨대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유형들을 아마 상정할 수 있을 텐데 그 개개 사안에서 그게 그러면 과연 이제 신탁사의 의무 위반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합이 손해를 입었는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파악을 하고 입증을 해야지 이제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국토교통부도 오늘 소유자와 신탁사가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시행 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부터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한 신탁사의 인력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탁사가 뇌물수뢰 등 형법을 어길 경우에는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벌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상 미비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구역 지정 이전에 뭐 예비 신탁사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좀 블랭크인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걸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제도 개선은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부는 건강한 신탁 방식 추진을 장려하고 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보완책은 충분히 담기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계속해서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할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